핵심만 쏙쏙 와이더 에듀.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의 개념을 톡톡 넣어주는 차소연 선생님이에요. 2022 개정으로 새로워지고 심화된 과학으로 중학교 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고등 내신과 수능까지 대비가 가능합니다. 과학 톡톡은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고 빠른 개념 이해와 새로운 출제 기준에 맞춘 문제로 강좌를 구성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할 단원을 살펴보면 2학년 2학기 중등과학은 5단원 식물과 에너지, 6단원 동물과 에너지, 7단원 전기와 자기, 8단원 별과 우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업 방법은 강좌를 볼 때는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강의별로 맞춰서 보면 되는 거고, 선생님의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면 질문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면 선생님이 빠른 답변으로 여러분의 과학 궁금증을 해결해 줄 거예요. 수업을 잘만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의 과학 성적은 100점을 목표로 할 수가 있어. 어려운 부분은 꼼꼼히 들으면서 개념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틀린 거 오답노트까지 작성해 본다면 우리 다 같이 무조건 100점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과학 1강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과학 톡톡.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강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 시작해 볼게. 자, 우리 광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광합성이라는 거는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지만 식물은 밥을 안 먹고도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만드냐? 자, 우리 이산화탄소와 물이 꼭 필요한데, 자, 이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기공이라는 것은 잎에 뚫린 구멍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물은 뿌리에서부터 흡수한 물을 끌어올려서 물관을 타고 잎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야.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빛에너지까지 흡수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자, 그래서 포도당은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 만드는 최초의 양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꾸어서 저장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밤이 되면 이 녹말을 부셔서 여기에 설탕이라는 두 개의 분자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채관을 통해 이동을 할 거야. 자, 물관은 물을 이동하는 통로고, 그 다음에 채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다. 자, 그래서 포도당에서 녹말로 바꾼다. 자, 그리고 산소를 생성해서 산소로 식물이 호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산소는 다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뒤에서 상세하게 우리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 여기서 정리하면, 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보면 우리 아까 빛이 필요하다 했잖아. 이 빛에너지 어디에서 흡수를 하냐? 자, 엽록체 속. 자, 엽록체라는 거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인데,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 그 엽록체 안에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에서 빛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이 엽록소 때문에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은 뿌리에서 쭉쭉 올려서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사용해서 광합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다. 자, 빛과 물, 이산화탄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자, 우리가 이거를 광합성 산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포도당이라는 거 아까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이었지. 자, 처음 만들어지는데, 자, 곧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꾸어서 엽록체에 저장을 한다. 자, 이거는 주로 낮에 하는 일이야. 자, 그래서 낮에 포도당을 녹말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설탕으로 바꾸어서 채관을 통해 이동한다. 자, 이거는 밤에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채관을 통해 우리가 이동해서 뿌리나 줄기나 잎으로 다 이동을 시켜준다.
자, 그리고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우리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된다. 자, 식물도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남는 거는 우리가 기공을 통해 자, 공기 중으로 방출도 할 수가 있어. 다음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환경 요인 세 가지를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빛의 색이야. 자, 빛이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게 보이지. 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쭉 증가를 하다가 일정 세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계가 있어.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클수록 농도가 늘어날수록 광합성량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한계가 있어서 일정해진다. 자, 근데 온도는 그래프가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광합성은 보통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 36도, 37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온도까지는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고온이 됐을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광합성에는 다양한 효소 같은 물질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자, 근데 이런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예민하다. 변성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온이 됐을 때는 쉽게 변성이 가능해서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는 증가하다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를 지나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 우리 그래프 꼭 알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실험을 볼 건데, 이 실험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자세히 볼 거야. 자, 일단 숨을 불어 넣어. 자, 우리가 날숨을 내뱉는다라는 거, 숨을 불어 넣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자, 이게 무슨 용액이야? 자, BTB 용액이야. 자, BTB 용액이라는 거는 지시약인데, 이 지시약의 색깔을 먼저 보고 갈게. 자, 이 지시약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변하는데, 자, 이산화탄소가 우리 많을수록 산성을 띠게 되고, 적을수록 염기성을 띠게 돼. 자, 염기성에서는 지금 파란색, 그 다음에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이렇게 초록색을 띠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색깔을 보고 우리가 광합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여기 다시 넘어갈게. 자, 그래서 숨을 불어 넣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BTB가 노란색으로 변했겠지. 자, 그 상태에서 시험관 가나다에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한 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자, 햇빛을 공급해줬다,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라는 뜻이야. 자, 근데 가는 지금 처음 보면 A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했으니까 색깔이 그대로 노란색일 거야. 그치? 여기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검정말이라는 식물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숨을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도 공급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한 거야. 이산화탄소 사용을 해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자, 근데 C를 보면 C는 검정말에다가 알루미늄 박으로 이렇게 감쌌어. 자, 이거의 역할은 햇빛을 차단해준다. 자, 햇빛을 차단을 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겠지. 자, 그래서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노란색이 된다. 자, 이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 자,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 그치? B와 C를 비교하면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는 실험이고, BTB 색깔 잘 나오니까 우리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른 색깔 변화 잘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자, 여기 실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꼼꼼하게 해야 돼. 자, 여기에도
빛을 비추면 광합성이 일어나서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인데, 자, 지금 이 검정말이라는 식물을 1% 탄산수 나트륨에다가 담그고, 그리고 빛을 쐬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고무관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 자, 먼저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은 왜 넣어주는 거냐? 자,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공급해주고 빛도 주면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오지? 광합성하면 산소가 나오지. 자, 산소가 발생이 돼서 고무관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향을 대본다 라는 거야. 산소는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향의 불씨를 가져가면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다. 아, 그럼 우리가 이걸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1% 탄산수 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거 꼭 기억하자. 자, 우리 그리고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자, 여기에서 빛을 비췄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서 어떤 기체? 또 산소 기체가 발생되는 실험이겠지.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물이 담긴 시험관 2개에 검정말을 넣고, 자, 여기 둘 다 검정말을 넣었어. 자, 근데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는데, 자, 여기에는 호일이 없고 여기에는 호일로 이렇게 감쌌다. 자, 그러면 누구만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치? 첫 번째 검정말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겠지. 왜? 두 번째는 왜 못할까? 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자, 근데 시험관에 물을 모두 따라 버리고 에탄올을 넣은 뒤 물중탕을 한다. 자, 우리 에탄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탈색의 역할을 할 거야. 자, 에탄올, 탈색. 자, 왜 탈색을 시켜주냐면 이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염색을 할 거거든. 근데 식물에는 엽록소라는 초록색 색소 때문에 이 색깔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엽록소의 색깔을 탈색해 준다. 그래서 에탄올에 넣고 가열을 할 거고, 물중탕을 하는 이유는 에탄올은 가연성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우리가 물중탕을 꼭 해줘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을 넣어서 탈색을 시켜줬어.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염색을 하겠지.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염색이 되는 녹말을 확인을 할 거야. 자, 우리 녹말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 그 녹말을 확인하는 치약이다. 자, 그래서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그래서 빛이 차단되지 않는 검정말만 광합성을 해서 이 아이오딘화 칼륨하고 반응해서 녹말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 에탄올을 쓰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지시약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우리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 자, 1번 그림은 광합성 과정과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물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뒤로 가서 문제 풀어볼게. 자, A부터 F에 각각 알맞은 말을 쓰시오인데, 자, 지금 A는 이렇게 물관을 타고 오는 물이겠지? 자, 그래서 A는 우리가 물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 들어오는 기체일 거야. 자,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는 뭐다? 이산화탄소다. 자, 이산화탄소, 물, 빛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서 최초로 생긴 광합성 산물의 양분이라고 하면 우리 포도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포도당과 또 어떤 기체가 생긴다? 산소 기체가 생겨서 우리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포도당을 뭐로 저장을 한다?
포도당을 낮에 녹말로 저장을 한다. 포도당보다는 훨씬 더 큰 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이 분자가 너무 커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F 뭐로 바꾼다? 설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꾼다. 자, 그래서 설탕을 바꿔서 이렇게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우리 A부터 F까지 한번 써보자. 자, 그리고 이번 문제 볼게. A와 B는 각각 무엇인지 쓰고 각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물질의 종류를 쓰시오. 자, 지금 A는 지금 설탕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관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동하는 물질의 종류를 쓰면 양분인데 그 양분 중에서도 우리가 설탕이 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었지. 자, 그리고 B는 누가 이동하는 통로였어? 물이 이동하는 통로였어. 자, 그래서 물관이라고 할 거고 누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물관, 체관 이렇게 두 군데를 통해서 양분과 물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2번 이렇게 마무리할게. 자, 다음 3번 문제 BTB 문제 나왔는데 자, 파란색 BTB 속에 지금 날숨을 불어넣었다. 자, 날숨은 이산화탄소지.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노란색으로 만든 뒤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여기에다가 햇빛이 잘 비치는 광합성 하라 이거지. 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더니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하였다. 자,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고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파란색을 띈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일정 시간 후에 시험관 A부터 C의 색깔 변화를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A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노란색이 유지가 될 거야. 자, 그래서 A는 노란색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B는 검정말이 광합성을 했지. 자,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 뭐로 변한다? 파란색으로 변한다. 자, 그 다음에 C는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 알루미늄 박이 있기 때문에 빛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그대로 노란색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BTB 색깔 암기를 해서 우리 광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면 쉽게 색깔 쓸 수 있어. 자, 다음 4번 문제 풀어볼게.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어둠 상자에 넣은 후 전등을 켜고 일정 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실험이야. 자, 우리 뒤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지금 시금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우리 시금치도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등을 줬을 때, 빛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처음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고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디귿, 전등의 개수를 늘려주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감소한다. 자, 이 말은 뭐냐? 전등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냐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전등의 개수 우리 빛의 세기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광합성량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3번으로 고를 수 있어. 자, 다음 우리 5번 문제 갈게. 5번 그림과와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 자, 이것도 광합성을 하는 것이겠지. 자, 근데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한 후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다. 자, 우리 뒤로 가서 문제 풀어보자. 자, 나에서 잎을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얘들아, 우리 이거 에탄올 넣는 이유 있었잖아. 우리 염색을 할 건데 염록소라는 색소 때문에 이 염색한 색깔이 안 보이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우리 염록소를 녹여서 탈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4번으로 골라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탄올을 물중탕을 꼭 해줘야 이 청람색이 더 잘 보이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자, 다음 우리 6번 문제 풀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검정말에 빛을 비춘 다음에 기체가 모인 고물관에 향해 불씨를 가져갔다. 자, 이것도 지금 검정말이라는 식물을 넣어줬고 1% 탄산수소, 나트륨, 이산화탄소 공급도 해주고 빛도 쐬줬으니까 얘는 광합성을 해서 무슨 기체? 산소 기체를 만들 수가 있겠지. 자, 우리 보기 한번 보자. 자, 기억에서 검정말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치? 산소 기체 발생을 할 거고 1% 탄산수소, 나트륨은 자, 누구를 공급한다? 그치?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한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검정말에서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불을 대봤을 때 활활 타오르려면 이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라고 해야겠지. 자, 산소가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기억 1번만 고를 수 있겠지. 자, 이 실험도 잘 나오니까 이거 잘 체크하자. 자, 우리 7번 문제 환경 요인과 광합성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서 그래프로 그리시오라고 써 있어. 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먼저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빛의 세기야. 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쭉쭉쭉 올라갔었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고,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올라가다가 한계를 가지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 자, 근데 우리 그래프 모양 하나 달랐던 거 있지? 뭐였어? 온도였어. 온도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자,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 따뜻할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고 어느 정도 지나면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온도 그래프다. 이때 가장 잘 되는 온도는 36도, 7도 정도의 온도이고 이 이상이 넘어가면 다양한 단백질들 같은 게 변성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자.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1강 광합성 마무리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식물에서의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식물이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호흡까지 한다라는 거.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호흡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안녕.